네, 반갑습니다. 2월 8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깊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충분히 위협적이다. 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등등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분위기가 살짝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런 모양새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계속 팔고 있고, 자, 이쯤이면 많이 팔았을 텐데 좀 들어와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매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왜 계속적으로 확장적인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게 되시면 대형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뭐 자동차들이 여기 또 포함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들 하락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나 조금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대형주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좀 버티기나 아니면 소폭 상승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줄을 좀 잘 서야 된다, 뭐 흐름을 좀 잘 타야 된다, 뭐 이러한 느낌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3091포인트, 3100을 내줬습니다. 3100이 이제 밀려나게 되면서, 글쎄요, 지금 골든크로스를 통해서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못 올라오게 만든다라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방향은 여러 가지 열어놔야 되겠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주가를 더 안 좋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분위기를 더 안 좋게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조정이 깊게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긴 합니다. 깊게 떨어질 만한 뭐 거리는 별로 없죠. 뭐 시장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특별하게 시장이 지금 뭐 밀려야 된다, 하락을 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볼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뭔가 이제 더 생산적이거나 좋은 뉴스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되는데 아직은 그런 만한 얘기들 없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부담되는 것들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납득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확 나빠지게 되어 있죠. 근데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들은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시장이 조금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래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어디로 빠졌느냐, 사실 그런 부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금이 빠져나가려면 정말로 뭉텅이로 팡팡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살살살살 떨어지면서 타겟팅만 되는 거죠. 대형주 쪽에만 집중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의 수준을 진행하게 된다면 60일선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좀 지루한 형태의 횡보 흐름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볼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내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침에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은 마감 시점이 되면서 대형주의 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좀 더 잘 버티는 그런 형태가 좀 됐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완전히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코스닥은 빠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형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마저 빠지게 된다면 시장의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62선까지 다 끌어당기는 조정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냥 보조만 좀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혼자서 미친듯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치만 조금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조정은 조금 약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한 이유들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실게요. 네, 3,500억입니다. 매도를 뭐
더 확장하면서 팔아먹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조금 올라오기도 했었죠. 뭐 그런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근데 어쨌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5천억 정도 들어와 있는데, 금융투자는 뭐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성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많이 했다라면 내일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연기금이 지금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금융투자에서 전부 다 받았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보실 수 있겠는데, 업종별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업종별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들 먼저 보시면 이제 매도를 확장한 걸 먼저 볼게요. 그러면서 대형주 일단 매도가 집중되고 있죠. 그 부분을 이제 기관이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가죠. 외국인이 지금 3,399억을 팔아먹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무려 4,980억을 삽니다. 아마도 연기금 쪽 매도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따지고 보면은 그냥 다 금융투자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많이 팔아먹은 것은 운송장비 쪽에서는 지금 다 똑같이 팔았습니다. 운송장비는 뭔지 아시죠? 자동차 쪽에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 매도가 계속 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 운송장비 쪽에서 계속 털어내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서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화학이나 전기전자처럼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부분들을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반적 팔고 있다는 얘기. 받아먹은 것은 개인들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개인들은 이런 데서 매수를 같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기아차 뭐 현대 관련한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 지금 다시 사야 되나요? 더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더 사시면 안 되죠. 왜냐면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악재라는 것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야지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러면은요,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아차 같은 경우 아침보다 더 떨어져서 끝났죠. 이 15%까지 빠져서 끝났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11%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좀 보셔야 돼요. 화신도 마찬가지 13%대에서 더 많이 하락해서 끝나는 모습들, 현대, 위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세가 6%대까지 확장이 된 모습이고요. 글로비스 많이 물어보셨는데 글로비스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바로 사면 안 돼요. 일단은 악재가 연속이 되고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때다 하고 다 쏟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은요, 사실 나는 이렇게 크게 애플카와 관련이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같이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모진년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쁜 무리에 있으면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 하면서도 얻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부품이지만 뭐 애플이나 그런 컨셉이 아니야. 그렇지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고요. 그러면 그 악재성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현명한 대응들,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막 집어넣는다든지 막 그런 부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잘 자제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매 동향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오늘 뭐 특별하게 뭐 구분 지을 만한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오늘 기아차,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쭉 포함되어 있죠. CS 윈드도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는데 뭐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뭐 그 다음에 풍력 관련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항이 좀 부딪히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테마성 재료라고는 하더라도 이런 그런 흐름들이 다시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유니슨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뭐 유니슨 같은 경우나 이렇게 동국 SNC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지만은 이 위쪽 저항대 부딪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지금 상승의 기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위쪽에 저항대 부딪히면서 내려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일단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틴이나 동국 SNC하고는 또 조금 다른 형태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종목을 놓고 본다면 유니슨과 동국 SNC는 저항대, 그 다음에 CS 윈드는 상승세,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종목 진단 이야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는 매수를 좀 했어요. 특별하게 현대차는 좀 억울하다 이런 모습이고요. 기아차는 억울하지 않다, 더 빠져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글로비스, 자동차, 오늘 현대 모비스, 그러니까 부품하고 기아차, 이렇게 애플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은 다 상승했다, 다 팔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억울한 대형주들 있겠죠. 삼성전자, LG화학, SDI, 하이닉스, 이런 것들.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은 좀 받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볼게요. NC소프트가 1등입니다. 네,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신고가 빵 터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신한지주, 포스코 이런 쪽으로 포스코 매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네, 종목 진단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그나마 상승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 관련한 부분에서도 SO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화학주들 움직임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롯데케미칼도 사야 되는데, 네, 그냥 올라가서 좀 아쉬운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외국인들도요,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기아차, LG화학 등등 연결해가지고 매도가 되고 있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따지보면 애플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쪽에서 매도가 훅 쏟아지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특징적으로요, 네, SK 하이닉스를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낙폭이 삼성전자보다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팔긴 팔았는데 조금 덜 파는 모습들. 근데 어쨌든 대형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가 떨어지니까 그다 대고 막 매수를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나온 종목도 팔아가지고 혹시라도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주가가 그 악재, 저희가 아침에는 싱싱한 악재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막 새롭게 나오는 그런 악재에 너무 이렇게, 역발상적인 어떤 생각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악재가 이제 소멸되고 나서, 시장에 충분히 반영하고 나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악재가 빵 하고 터졌는데, 그것이 당장 복구가 되는 모습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말하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따가 저녁 시간에 이 애플과 관련한 이 자동차 부품들 다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9시입니다. 저녁 21시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 성투사 유튜브 채널에서 이 애플과 관련한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따 뵙죠.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